안녕하십니까. 아프지 마쇼의 김준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프지 마쇼의 닥터 존스 조준호입니다. 오늘도 아프지 마쇼의 랜선 상담소 Q&A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질문을 한번 보죠. 오늘은 또 피부 얘기네요. 굉장히 젊으신 분인데 20대 초반 여성이라고 합니다. 본인은 알러지 증상이 없다고 해요. 근데 아주 예민하다. 뭐 피부과 피검사에서 뭐 강아지 알레르기, 우유 알레르기 뭐 정도는 나왔었다. 비염도 조금 있다. 우유는 먹어도 멀쩡하고 강아지도 20년 키웠는데 사실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검사에서는 강아지 알러지가 나왔지만 또 우유 알러지가 나왔지만 난 뭐 별 그런 거 없이 잘 지냈다.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근데 지금 증상이 마찰에 약하다고 해요. 뭐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닿아도 손이 닿은 부위도 마찬가지고 겨울에는 건조해서 더 심해지고 아토피가 아닌가 했지만 국소 부위가 아니고 몸 전체가 다 예민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뭐 피부과에서 스테로이드 뭐 접촉성 피부염이라고 해서 스테로이드가 들어가 있는 약도 처방해 줬는데 뭐 그걸 먹고 나서 이제 괜찮았던 얼굴까지 전부 다 이제 따갑고 해가지고 복용도 멈췄고 또 이런 지가 좀 오래돼 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옷 갈아입을 때도 온몸이 빨개지고 좀 파인 옷을 입으면 머리카락 때문에 쇄골이 또 빨갛게 된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이 이제 기능의학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이제 질문을 했어요. 이건 뭐 당연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죠. 기능의학적으로 이거 따지기 전에 일단 몸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일단 이제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피부에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서 피부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피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 말은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는 다른 내재된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특히 이분같이 이런 물리적인 자극에 들어가서 예민해졌단 말은 결국 이 신호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다시 나온 출력값들이 이런 예민도, 특히 뭐 피부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같거든요. 결국에 나의 그런 스트레스, 내 몸에 들어온 정보의 스트레스, 모든 종류의 정보의 스트레스를 측정을 하고 그 정보의 스트레스를 낮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서 줄여나가면 반응도가 충분히 줄어들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여기 앞쪽에서 나왔지만 실제로 이분은 피검사에서 강아지하고 우유 알레르기가 나왔어요. 근데 우유를 먹어도 큰 문제가 없고 강아지를 키워도 큰 문제가 없지만 실은 그 알레르기 반응이라는 거는 면역 반응이거든요. 이미 면역 반응은 안쪽에서의 쉽게 말하면 우리 물잔으로 치면 물잔에 가득 찰 정도로 고여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특정 자극, 어떤 물리적인 자극, 어떤 정서적인 자극이 오면 우리 그 바닷물도 한 방울의 물에 넘칠 수 있듯이 금방 다시 반응해서 어떤 특정한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분이 기관지가 안 좋은 분이었으면 아마 기침가래가 계속 된다고 아마 이렇게 글을 올렸을 거고, 만약에 관절이 안 좋으신 분이면 여기저기 쑤시고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즉 이분은 이미 가지고 있는 내재된 어떤 문제들이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피부로 반응이 나타나는 형태인 것 같아요. 이제 피부과에서 보통 하는 검사들은 급성 알러지 검사죠. 뭐 IgE 이제 검사라고 해서 급성 알러지 검사인데, 이게 당장에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수시간부터 수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을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하고요. 이런 분들이 왜 우유를 먹어도 괜찮은가를 한번 고민을 해보면 스트레스의 총합 자체가 넘어야지만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우유 하나 먹고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반응이 있긴 있단 말이에요. 평상시보다. 근데 여기에 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더 합쳐져서 언젠가는 넘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알러지가 생기냐 안 생기냐가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스트레스의 총합으로 나타날 수 있다.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인 것 같고, 이렇게 되는 데는 스트레스의 기준치 자체가 바뀌었을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스트레스가 보통은 이렇게 아래쪽으로 위치를 해서
조금만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게 되는데 이런 기준치 자체가 벌써 올라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보통의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하고 똑같이 받는데도 증상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밑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 이 위에까지 이렇게 베이스라인이 올라가 있냐, 이런 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게 자율신경계 이상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희 병원에서 계속 이제 자율신경계 치료를 이제 하는 이유고, 또 이제 검사를 해야지만 또 치료를 자세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계속 검사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대부분이 자율신경계 이상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저희 병원에 오셔가지고 또 이제 자율신경계 문제가 있나 없나도 좀 확인을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 이게 또 핵심인데요. 겨울에 건조해서 더 심해진다. 이거는 이미 건조하다는 거예요. 이미 건조한데 겨울에 더 건조해지지 않습니까? 보통 다 겨울이 더 건조해지는데 그 건조함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 거고요. 또 겨울에 여러 겹의 옷을 입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생기는 정전기들이 있어요. 이런 정전기에 취약해집니다. 정전기는 언제 많이 생기냐면 마른 거에서 생겨요. 그러니까 마른 플라스틱을 여기에 마른 머리카락에 비볐을 때 생기지, 그 마른 플라스틱을 예를 들어서 물에다가 계속 이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정전기는 안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 자체가 굉장히 이게 건조해져 있고, 건조하고 건조한 게 서로 만나서 문제들을 계속 일으킨다. 그러니까 조금만 건드려도 이런 문제들이 이제 쉽게 생기는 거죠. 그래서 탈수가 있는가 없는가도 반드시 이제 확인을 해봐야 되고, 몸에서 알러지 반응이 계속 생기면 물이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고, 예를 들어서 뭐 소변이나 설사나 땀이나 뭐 이런 걸로 빠져나가지 않고도 물이 말라버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탈수가 나도 모르게 계속 진행이 돼요. 근데 이렇게 되면 피곤하잖아요. 힘들고. 그러면 또 커피를 마셔요. 그러면 또 이뇨작용으로 빠져나가요. 속상하잖아요. 또 술을 마셔요. 그러면 또 빠져나가요. 걱정이 되니까 차를 마셔요. 진정을 한다고. 그러면 또 빠져나가요. 이게 2번, 3번 이렇게 계속 하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런 증상 때문에 좀 가라앉히려고 반신욕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또 빠져나가고 계속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원인도 알 수가 없는데 내가 좋다고 하는 걸 다 하지만 문제는 더 심화가 되고, 이제는 거의 뭐 너무 답답해지고 이런 상황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만성 지연성 알러지 검사를 꼭 한번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탈수가 있는지 자율신경에 문제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해 보실 필요가 첫 번째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또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피부과 약을 먹었더니 더 심해지더라.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알러지 증상이 생기면 항히스타민제를 처방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히스타민이란 건 무엇이냐? 이런 반응을, 그러니까 이런 자극이 들어왔을 때 염증 반응들을 일으키면서 물을 모으는 역할을 하는 게 히스타민이 하는 역할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줄이려고 항히스타민제를 쓰는데요.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물이 이제 말라버립니다. 못 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못 오게 되는 거죠. 물을 불렀는데 히스타민을 없애버리니까 못 오게 되는 거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미 탈수가 돼 있는 상황에서 거기다가 항히스타민제와 같은 알레르기 약을 먹으니까 더 탈수에 빠지게 되고 더 예민해지고 여러 부위에 생기는 이런 악순환에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의 피부 증상이 있는데 피부과 약을 먹어도 더 심해진다,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탈수에 대한 점검이 첫 번째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게 의외로 중금속하고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또 높아요. 물론 뭐 미네랄의 문제들도 생겼겠지만 중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뭐 중금속이라 하면 그렇지만 뭐 독성 금속 뭐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독성 금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꼭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지금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매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질문인데요. 왜 중요하냐면 너무나 흔하게 있는 문제인데 고치기가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중요한 질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저희 병원에서도 이런 문제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다른 문제로 찾아와서도
이런 문제들을 같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질문들의 답변들을 잘 들어보시고 또 어떤 질문을 했는지 랜선 상담소에 가셔가지고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고 궁금한 것들 있으면 거기에 댓글을 다시거나 아니면 질문을 다시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지금과 같은 시간으로 할애해서 답변을 드리든지 아니면 댓글에 제가 답변을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이 영상이 여전히 도움이 됐다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